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좀 덤덤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변동폭도 없었고요. 전체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34%, 286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13%, 86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모두 약간 플러스가 난 상태, 약보합 정도에서 끝나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거래소가요, 오늘 10조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치고는 그렇게 많은 그 거래 대금은 아니죠. 최근에 한 13조까지 이렇게 거래가 좀 늘어나다가 다시 어제 9조, 오늘 10조. 그래서 거래가 다소 좀 한산한, 그래서 강세장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지수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 종목들, 지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끌어가면서요. 지수는 좋은데 전체 시장의 힘, 활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10조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은 오늘 8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8조 단위라고 그러면요,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 그런 면모는 아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조금 약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상승세가 강합니다. 신고가 났습니다. 2875포인트니까요. 코로나 국면에서 돈의 힘으로 한 3000포인트 넘었던 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이 지수가 가장 높은 신고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그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그 수익률 통계 낸 걸 보니까요, 금년 들어서 한 마이너스 1.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만큼 최근 시장이 선별적으로 대장주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종합지수 그래프는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분봉 보면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그대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큰 변동폭 없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 전에 한 3일 동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숨고르게 들어간 거 아닌가. 지금 대장주들이 약간 좀 호가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그렇고요. 코스닥을 보면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죠.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거래소가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훅 뚫고 신고가를 내는 것에 비했을 때 코스닥은 이제 이렇게 살짝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 특징 하나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밑단을 최근에 이어보면요, 한 3개월치를 요 밑단, 지지선이겠죠. 요 지지선에서는 좀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용 잔고도 그렇고 코스닥이나 또 개별 중소형주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낌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중소형주들, 개별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지금은 조금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오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분봉 한번 보죠.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살짝 이렇게 반등하다가 오후에는 좀 이렇게 얻어맞았죠. 근데 최근에 한 4일간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붙으면서 끝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강화되고 있다, 좀 사러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이 일봉으로 보면 그래프가 아직도 바닥에 이렇게 있지만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살짝 올려붙으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실적이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보면 점차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예탁금 보면 55조 6천억입니다. 53조까지 갔다가 다시 55조가 됐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렇게 보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횡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55조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이라는 것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뒤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탁금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뒤늦게 좀 개인들 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용융자 잔고 이렇게 높습니다. 19조 8천억인데 20조 가까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미수금도 9,480억이니까 1조 가까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미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최근에 단타들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요. 미수나 신용 이런 가수요가 많이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중장기 매매보다는 개인들은 단타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데이 트레이딩 그 매매 비중이 전체 그 거래 중에 근 한 50%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매매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 시장도 외국인들이 가담하는 몇몇 종목만 그렇게 상승세가 아주 강했죠. 나머지 종목들 따지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오늘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덤덤하게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요게 다운데 마이너스 0.08%죠. 그러니까 보합에 그대로 이렇게 끝났는데 하락 후에 이렇게 조금 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플러스 0.28인데 여전히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이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9%, 그리고 앞에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조정을 아주 깊게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니케이 플러스 1.95%. 일본 시장이 오늘 그렇게 좋아요.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대만 플러스 0.09%. 대만도 신고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거래소만 따지면 신고가가 났는데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 지금 그래프 놓고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26, 프랑스 마이너스 0.49%. 프랑스가 지금 정정이 불안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해 플러스 1.25%. 상당히 하락폭이 깊었죠. 그랬다가 오늘 모처럼 1.2% 정도 올라줬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났죠. 플러스 0.83%인데 그동안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 절반 정도 지금 반나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덤덤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야무지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표 종목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에너빌리티뿐만 아니고 지주회사인 두산까지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점을 낸 거는 그만큼 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뉴스 보면은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아마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체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뉴스가 떴던 것 같습니다. 체코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그게 이제 수주전이 지금 프랑스하고 우리가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한 70조 정도, 우리가 한 40조 정도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가 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요건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쪽이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상당히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랬는데요. 또 오늘 나온 얘기로는
프랑스가 이번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체코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도 구체적으로 어떤 확실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희망들이 주가에 조금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원전 쪽은요 앞으로 그 AI 관련해서 전력난 이쪽 관련해서도 원전이 한 30% 이상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존의 전력 그 시설 가지고도 안 되고 원전이 같이 이렇게 거들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전 쪽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앞에 신고가를 냈죠. 그래서 대장주가 이렇게 씩씩하게 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팔 필요는 없다 굳이. 물론 이제 체코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주저앉을 텐데요. 그러더라도 길게 봤을 때 원전 쪽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뭐 상한가 친 종목 서전 기전 같은 경우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종목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아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요게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이 한 4,700억이니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죠. 근데 이게 한전산업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주주가요.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분을 31%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아마 잘 아시죠? 가장 그 보수적인 그런 단체고 군 그 고위 관계자나 그런 쪽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자력 이게 관련해서는 한전산업이 로비력이 굉장히 앞설 수도 있다. 그래서 수혜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원자력 이쪽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주가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야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냈는데 다른 종목하고는 그 탄력이나 움직임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전산업도 이렇게 같이 좀 곁들여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나 이런 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자유총연맹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전 비주원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요 위아래로 굉장히 부침이 심했어요. 최저가가 마이너스 3.3% 72,800원이었고 최고가가 75,800원까지 근한 3,000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700원이니까 저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돌리고 끝냈습니다. 더전 비주원은 결론 말씀드리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세에 지장 없다. 한번 가지고 가보자. 물건이 좀 될 것 같다. 물론 2만 원대에서 지금 7만 4천 원까지 왔으니까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전체 종목 중에서도 아마 손꼽을 만한 그런 성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추세가 아주 단단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길게 이렇게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요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가 한 이렇게 6만 원대 매물대 5만 원대 6만 원대 매물대 두터운 거를 지금 이렇게 힘있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요게 7만 원대 매물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물대가 굉장히 짧아요. 7만 원대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급전직하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올라갈 때도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질 때하고 비슷하게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며칠간 7만 원대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때 이렇게 매물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위로도 이렇게 보면 매물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죠? 한 13만 원까지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종목을 끌어온 주체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전제를 했다고 보면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매물도 별로 없고 여기서 조금만 예전에
10% 올리려고 그러면 100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100억을 투입을 하면요. 한 단가로 따졌을 때 매수 단가로 따졌을 때 거의 한 더블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구간에 와 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놓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 진짜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요. 절대 여기에서 털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제 얘기 참고해서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요. 최근에 이제 대장주들만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체감 지수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이 좋거나 또는 성장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는 개인들이 참지 못하고 많이 떨고 나가서 신용 잔고 같은 것도 굉장히 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몇 개 종목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그러면요. JLK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집 국면인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JLK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의료용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뇌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진단의 어떤 그 속도라든가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각광을 받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적은 아직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향후 한 3, 4년 후 그 실적을 그 회사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높게 이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내용보다는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렇게 좀 굴곡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요게 이제 매집한 그런 흔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입니다. 지금 매물대 이렇게 갇혔는데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만 좀 뚫어준다 그러면 상당히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 제가 이제 신용이 많이 털려서 급매물들, 개인들 그 물량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좋아진 종목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JLK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신용잔고가 13,000주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가 최근에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바닥권 맞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이 들어와 있는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되면서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 거래가 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턴한 것이 지금은 매집 국면이지만 어느 땐가는 요 매물 집중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LK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성장성, 기술력이 아주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PG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신용 잔고가 이렇게 많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한 120만 주니까 한 40만 주가 떨렸다고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요. 10,000원짜리니까 120만 주라고 그래도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들 신용이 많이 털렸다. 수급 문제에서 상당히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4만 원대에서부터 2만 원대까지 한 절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런 게 개인들 신용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단타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하락 곡선을 보이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신용도 많이 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중소형주들이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SPG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대 정도는 손절매 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견뎌보자.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도 어차피 한 종목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SPG가 실적이나 이런 게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수급 구조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SPG하고 더불어서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실적이 금년에는 흑자가 날 거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적자가 1,300억, 1,100억, 600억 났다가 금년에는 598억이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들이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적자를 이제 벗어나서 590억 정도 금년에 흑자가 날 것으로. 카지노라는 게 이제 현금 장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상치가 59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관광개발은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가 저는 좀 이렇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 들어와서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빅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횡보를 이렇게 오래 한 주식들은요, 호재가 나타나면 그동안에 요 힘이 응축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 중에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그런 주식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3년 동안 적자가 났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향후에는 이제 더 좋아지겠죠. 실적이. 그렇다고 봤을 때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시기 문제인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조금 사놓으면 요 매물대거든요. 이것도. 요 매물대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SPG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신용잔고가요.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많이들 팔고 나갔겠죠. 아마 담보 미달까지도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잔고가 6만 6천 주입니다. 거의 신용이 털리고 나가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매물화 될 만한 그런 물량이 별로 없다.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다. 실적이 지금 금년 들어서 이제 흑자가 난다 그런 건데요. 수급이나 실적이나 그래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놓고 좀 기다리면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횡보를 오래 한 종목들은요. 상승으로 접어들게 되면 상당히 그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매물 집중대 요것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이런 것들 대장주들이 시장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전체 그 평균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1.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대단히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들, 코스닥 종목들 이런 것들 보면 개별 종목들이 그래프가 보면 거의 반토막 내지 한 50%씩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장주들도 이제 물론 포트에다 넣어야 되지만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체로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신용들 그러니까 가수요가 많이 털렸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오늘 대만 시장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강한 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래서 전체 시장 흐름은 아직도 여전히 상승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대장주들이 좀 주춤할 때 그런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개별 종목들 많이 빠진 것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